반갑습니다. 제대로박사TV의 재승욱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여러분 기다리시던 추석, 우리나라 최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옛날 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 추석이 예전 같지 않게 코로나 때문에 이동량도 많이 줄 것이고, 그리고 부모님을 또 못 찾아뵙는, 또 백신을 못 맞으신 분들은 또 국가에서는 또 만나지 말라는 또 경고사항도 있다 보니까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추석이나 하는 것은 말만 들어도 막 편안하고, 이제 올 한 해 이제 추수도 하면서 이제 좀 풍성한 이런 한 해가 이제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박사TV에서 제가 다른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자주 찍지를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고 부동산 정보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과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대로박사TV에서는 우리 제대로박사 회원분들에게 추석 인사도 드릴 겸, 그리고 부동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제 생각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집을 지금 팔려고 하시는 매도자 입장에서는 언제 어느 시점에 팔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또 집을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매수자의 관점에서 보실 때 매수자 같은 경우에도 언제 집을 갖다가 사야 될 것인지,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우리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인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1주택자 분도 계시고, 다주택자 분도 계시는데 어떤 투자의 포인트를 가지고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설명을 좀 드리도록 오늘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부동산 시장의 여러 가지 그 사항을 신문을 통해서나 매스컴을 통해서 또는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보시면 전체적으로 부동산 거래는 되지 않고 있지만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이 많고, 매수 심리가 대출이라든지 금리가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이런 기사들을 여러분 많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임대 시장에 있어서는 전세의 물량은 자꾸 줄어들고 월세에 대한 물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월세 시대다, 전세 시대가 아니라, 우리나라만 갖고 있던 이 전세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월세 시대로 자꾸 한층 더 빨리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 아무래도 그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신규 주택에 대한 인허가 건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정권 말기에 공급 대부족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가장 지금 부동산 시장을 계속 지금 뜨겁게 만들고 계속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장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금리도 우리 한 차례 저번 때는 올렸지만 그래도 저금리 상태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물가 상승이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꽉꽉 막혀있던 여러 가지 이런 경제 상황들이 이제는 10월 말 11월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접어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100% 예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일상적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물가가 심상치 않게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아파트 분양 가격이 평당 건축비가 예전에는 300, 400, 45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600만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700만 원 가까이 된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아파트를 짓는데 소요되는 여러 가지 땅값이라든지,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여러 가지 그 원자재 가격, 그리고 인건비, 노무비 같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높아지면서 분양 가격이 앞으로 아파트 분양하는 단지들은 굉장히 아마 신고가를 계속 넘어서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분양가가 금액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주변 아파트, 구축 아파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적인 아파트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상승하는 분위기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거래를 통해서 거래가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어떤 거래로 인한 가격 상승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뭐 물가 상승, 그 다음에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여러 가지 실물 자산인, 대표적인 실물 자산인 아파트,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아니면 실거주로 생각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계시는 이런 매수 심리가 굉장히 많이 뜨거워지는 것을 보면 부동산 시장에 지금 상승 기류를 형성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저에게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집을 팔아야 되는 신분, 무조건 집을 갖다가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신분들은 매도 타이밍을 언제로 잡아야 될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집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장 뭐 한두 달 안에 꼭 매매를 하지 않아야 되는 이런 분들은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보면, 저는 올 하반기 추석 지나고 내년 구정 전에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조금 더 늦어도 된다라고 하면 구정이 지나고 나서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까지 한번 매도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추석 전에 뭐 급하게 뭐 급매로 해서 집을 팔기보다는 추석 지나고 찬바람이 불고 하반기가 다가오고 내년 구정이 지나고 나면 저는 가격이 좀 더 상승할 지역들이 더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수급상 공급이 부족한 지역들이 지금 굉장히 많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올 초에 부산 집값이 많이 상승할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도 여러 가지 이런 뭐 저금리라든지 뭐 그 물가 상승이라든지 임대차 3법 같은 이런 것들도 영향을 많이 미쳤겠지만, 부산에서 참 유일하게 올해 공급이 부족한 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가격이 저는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그게 올 하반기에 갈수록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심하게 나타나면서 가격을 더 상승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파시는 분들은 조금 늦게 좀 천천히 파시는 게 저는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집을 사야 되는 입장에서 이 매수자는 여러 분류가 있습니다. 집이 없는 무주택자가 있고, 집이 한 채 있는 실제 살고 있는 집 한 채에 분도 계시고, 아니면 집이 두 채 이상 있으신 다주택자들이 계신데, 집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는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숫자에 따라서 달리 봐야 되는데, 먼저 무주택자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별 공급을 넣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내가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넣을 수 있다, 다자녀 특별 공급을 넣을 수 있다, 아니면 뭐 노부모 공양이라든지 아니면 저 생애 최초라든지 이런 특별 공급을 넣을 수 있는 분이나, 아니면 가점이 한 50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저는 지금 집을 사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청약을 넣어가지고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이렇게 청약하는 단지에 좋은 단지, 여러분들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뭐 역세권의 브랜드 아파트,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 넘어가는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청약을 넣어가지고 한번 청약을 한번 해보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 공급을 넣을 수 있고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 분들은 지금 청약 제도에 있어서 가장 혜택이 많은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집을 막 사는 것보다는 청약 좋은 지역에 브랜드 있는 단지는 여러분들이 당첨만 되면 앞으로 15억, 20억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청약을 통해서 계약금 10%만 걸어놓고 3, 4년 뒤에 여러분들 잔금을 치고 입주하게 된다면 내 집 마련이 아마 좋은 사례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
가점이 50점 이상 안 되고 한 3, 40점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특히 조금 어떤 다른 가점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 뭐 부양가족이 늘어나거나 이렇게 해서 점수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인기 있는 지역은 물론 떨어지겠지만 지금 부산에서 신도시로 지금 개발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에코 델타시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강서구에 보면 에코 델타시티는 앞으로 부산에서 북한 재개발과 더불어 굉장히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이 아마 2024년도에 첫 삽을 뜨고 이제 착공을 하기 시작을 하고 2022년 아마 12월 뭐 늦어도 2023년 정도면 부전마산 경전철이 지나가게 되면서 그 가덕도가 강서구가 한 번 더 크게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단 녹산선이라든지 대저에서부터 오션시티까지 연결되는 지하철, 트램도 만들어질 계획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강서구의 에코델타시티는 올해 이제 다음 달 10월 달부터 한양 수자인 아파트부터 아마 아파트 공급이 시작되는데요. 아마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신도시에 대한 이 많은 공급 때문에 조금 청약을 조금 이렇게 미루시는 분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점이 한 3, 40점 되시는 분들도 저는 당첨될 수 있는 이런 단지들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한번 청약을 한번 넣어 보시고 아예 가점이 점수가 낮고 당첨 확률이 완전히 잘 없으신 이런 무주택자분들은 저는 하루빨리 내 집 마련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100세 시대에 살면서 내 집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전세에 산다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년이 지나서 또는 4년까지 지금 산다라고 하더라도 4년 지나고 나면 주변 시세보다 전세가가 2배 이상 폭등하는 지역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그 전세를 여러분 들어간 데에서도 임대보증금을 지켰다라고 하는 내 재산에 손해가 안 날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분들은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그 뒷면에 있는 적은 볼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을 아직 간과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저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전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점이 낮고 특별공급을 넣을 수 없는 무주택자분들은 저는 하루라도 빨리 좀 집을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을 사실 때는 공급이 조금 많은 지역, 부산에서 공급이 좀 작지만 그래도 한 번에 이제 입주 물량이 많이 쌓이는 지역들 있죠. 아파트가 입주하는 시점, 그런 시점이 어찌 보면 하나의 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이 일단 좀 쏟아진다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 잔금을 못 치거나 입주를 못 하시는 분들이 또 좀 가격을 낮춰서 시장에 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가격이 최고가를 하더라도 저는 주변 시세에 비교해 가지고 그렇게 좀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다고 하면 저는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주택 실수요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은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의 안정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도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왜? 내 집 한 채가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것은 내 자산 가치에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올라가면 다 올라가고 떨어지면 다 떨어질 거니까 나는 부동산을 통해서 이렇게 부를 축적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자기의 내 집 마련은 돼 있지만 1주택을 추가로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똘똘한 한 채를 하시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란 말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좀 좋은 아파트들 그리고 그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똘똘한 한 채를 저는 매수를 하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물론 취득세가 두 채 붙었는데 8.8%가 되지만 그 취득세 무서워 가지고 똘똘한 한 채를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앞으로 거주하지도 못하는 이런 C급, D급 아파트를 하시는 것보다는 똘똘한 한 채를 하시는 것이 취득세는 처음에 좀 자기 자본이 좀 많이 들어가지만 이게 또 나중에 또 파실 때는 또 필요 경비로 양도소득세를 또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돈을 저축한다는 개념으로 똘똘한 한 채를 접근하는 것이
나중에 여러분들 부를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고, 조정 대상 지역의 똘똘한 한 채가 더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 실수요자들은 똘똘한 한 채를 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다주택자들입니다. 집이 두 채 이상, 여러 채 있으신 분들은 이제는 좀 관망하는 자세로 그동안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래도 은행에 1억, 2억을 넣어놓는 것보다는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비조정 대상 지역에 공시가격 1억 이하짜리를 갭 투자로 여러분 투자를 하셔가지고 갭 투자 한 2천만 원 하고 나중에 2천 또는 4천 정도 100%에서 200%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저평가된 이런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이거는 지금 전국의 많은 투자자들이 벌써 공시가격 1억 이하짜리를 다 이렇게 수집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을 찾기는 하늘의 참 별따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 발 늦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저는 전략을 바꿔서 공시가격 1억 이하 중에 조정 대상 지역인데 앞으로 올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좀 시간이 지나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뀔 지역들 있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동구라든지 영도구라든지 사구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지금 사실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 떨어지는 지역도 있고, 그런 쪽은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이지만 향후 비조정으로 될 수 있는 이런 지역에 미리 선진입해서 공시가격 1억 이하짜리 하시면 취득세 1.1%고 나중에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면 양도소득세 중과도 없어지는 이런 전략을 아마 쓰시는 것이 좋은 지금 투자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대로 박사 TV에서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전체적인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집을 팔아야 되시는 분들은 조금 천천히 파시는 것이 좀 좋다라고 보고, 매수자들은 무주택자, 1주택 실수요자, 다주택자 이렇게 세 분해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추석 얼마 남지 않은 추석 운전 조심하시고, 다행히 또 태풍이 또 지나갔기 때문에 날씨는 어떻게 좀 좋을지 모르겠지만 추석 당일날은 또 비가 온다고 하니까 운전 조심하시고 즐겁고 풍성한 추석 되시기를 제대로 박사 TV에서는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